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퀵 N에서 만나요. 네, 서서히 이제 내년을 준비를 하면서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가야 할 때인데 올해는 정말 우리 증시가 재평가가 톡톡히 됐죠.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시장. 지금 내년 코스피는 5,000선을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면서 그 근거에 대해서 들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KB증권의 하인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간 전망에 대해서 리포트를 보니까 제2의 대한민국이라고 참 마음이 웅장해지는 네. 그런 타이틀을 쓰셨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50년 역사상 대세 상승기가 3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부터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서 출발을 할까요? 네, 우리나라 역사상 한 4, 5년 정도 이렇게 올랐던 대세 상승장은 3번 정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이제 건설 붐이 있었던 시기가 첫 번째고요. 1980년대 후반 3조 호황이 두 번째 사례, 그리고 2000년대 중국 사이클이 세 번째입니다. 지금 이 상승장을 2022년 말 AI 사이클이 시작되면서부터 진행되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얼추 3년째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대세 상승장이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대외 환경과 정부 정책이 대세 상승장의 조건인데 지금 좀 들어맞고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대외 환경부터 점검을 해보자면은 미국의 과잉 투자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강세장이 지속되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의견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미국 증시가 무너지면 우리도 같이 무너질 거니까 미국 증시가 중요하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 무너져도 우리는 괜찮지 않겠냐. 왜냐면 오른 게 별로 없으니까. 사실 이런 논리들을 꽤 많이 들어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증권이나 뭐 지주 이런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따라 올라간 업종들은 좀 별개겠지만 반도체나 전력, 뭐 또 조선 이런 업종들은 미국이 투자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그 수혜를 받아서 올라가는 업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투자를 더 이상 못하게 되는 시기가 온다면은 사실 뭐 그런 업종들은 위험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업종들이 단순히 이 기술 혁신 관점에서 AI 사이클이라고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산업들입니다. 이런 산업들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해 본다면은 과소 투자가 오히려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과잉 투자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미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거기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과잉 투자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었는데 과잉이라는 단어가 사실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잖아요.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 리스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부정적인 어감을 주죠. 그래서 과잉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은 투자를 많이 받는 뭐 반도체나 전력 이런 산업들에 뭐 이제 판매가를 올리면서 주가가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논리를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리스크가 생깁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반도체 업종들 주가가 올라가는 배경은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이거든요. 그런데 그 반도체 가격이 오르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IT 기기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직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는 생각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오히려 이 과잉 투자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리스크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도 좀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과잉 투자가 일단은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잉 투자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또 AI와 관련된 버블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AI 버블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 네. 기업들이 서로 순환 투자 관련돼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환 투자뿐만 아니라 사모신용이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모신용이라는 것도 레버리지를 통해서 결국 투자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11월에 증시 조정이 있었잖아요. 11월 증시 조정이 있었을 때 저는 딱 한 가지 지표를 중점적으로 봤었는데
미국 금리를 중심으로 봤습니다. 미국 금리가 제가 이제 분석하는 방법론에 따르면 금리가 상승할 때가 진짜 무너지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리가 더 상승하지 못하게 금리 통제 정책, 즉 금융 억압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 금리를 좀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는 4% 전후에서 굉장히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상승한다, 즉 급등한다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리스크 포인트인 이제 인플레이션이 금리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 11월에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오히려 약간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증시가 무너지는 조정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미국 정부가 이렇게 금리를 안정시킴으로써 말씀드렸던 순환 투자이든 사모신용이든 이런 것들이 아직은 붕괴되지 않게 좀 더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 들어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정부가 바뀌고 그리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내년에도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을 것 같은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자본시장 정책, 산업정책, 그리고 자본 투입 정책으로 3단계로 나누셨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준비된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나름 표현을 해본 거니까 표현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새 정부 들어서면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3개의 라운드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라운드는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정책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증시가 디스카운트 되어 있던 이런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하는 자본시장 정책으로 저는 해석을 해봤고요. 이제 올해 또 긍정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데 산업정책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8월 말쯤부터 주요 부처들, 예를 들면 뭐 산업부, 과기부 이런 부처들의 장관들이 임명이 되셨었고요. 또 그때쯤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이라는 향후 5년간 어떤 산업 정책을 추진할 것이에 대한 가이드가 담긴 그런 정책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거는 또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될 텐데 현 시점에서 이제 연말 그리고 내년에 특히 주목하고 있는 거는 3라운드라고 표현해둔 자본 투입 정책이고요. 특히 이번 주 12월 10일에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각각 75조 원씩 조성을 해서 150조 원 펀드를 만들어서 직접 지분 투자도 하고요. 간접 투자도 하고 인프라 쪽 투자도 하고 그리고 기업들에게 초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목적을 가진 펀드거든요. 이런 펀드들이 특히 또 코스닥 시장에는 수급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전반적으로 또 이제 연말 연초에는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국민성장펀드를 비롯해서 지금 말씀해주신 자금 투입 정책과 관련해서 또 4가지로 구분을 하셨던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네, 국민성장펀드가 지금 당장은 가장 주목하셔야 될 정책이고 또 하나는 12월 말쯤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정부에서 올해 중에 발표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금산분리 완화인데 이거는 10월에 샘 알트만이 방한을 한 이후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시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성장펀드가 더 원활하게 작동되려면 사실 이런 금산분리 완화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산분리 완화도 최근에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쯤에 특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기금화는 사실 통과될 가능성은 가장 낮아서 제가 4번째로 넣어두긴 했는데 미국에서는 401K라고 하는 퇴직연금이 도입이 1981년부터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 구조를 바꾸면서 미국 주식시장으로 장기적인 자금 유입 근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퇴직연금 기금화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 부분은 단기적인 수급 효과뿐만 아니라 아주 장기적으로도 주식시장의 수급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 부분은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반발하는 의견들도 충분히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성은 조금 낮다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도 살아있고 내년에도 나올 수 있는 정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다라는 부분이 코스피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상당히 많이 올랐으니까 밸류에이션은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코스피 PMR을 또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PMR이라는 게 일단 어떤 겁니까? PMR은 예. 이제 Price to Money Ratio라고 해서 이름은 제 나름 지어본 거고요. 예. M2 대비 시가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사실 이런 접근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 그냥 이름만 지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개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Everything Rally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증시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증시, 일본 증시, 그리고 금 가격도 이제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과연 예를 들면 우리나라 단순히 정부 정책 때문만일까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글로벌하게 재정 정책이 과잉 공급되면서 유동성 공급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 대비해서도 시가총액이 정말 많이 오르게 된다면은 이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네. M2 대비 시가총액을 계산한 PMR을 제 나름 계산을 해본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준비된 차트를 봐주시면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세 상승장이 1970년대 후반, 8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세 상승기가 저 80이 넘는 시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시는 PMR 차트를 봐주시면 과거 대세 상승장의 고점들을 이 PMR이 대략 유사하게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략 과거 고점인 한 80% 초반까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코스피 대비 한 20% 정도 상승하는 5,000포인트 정도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코스피 상단을 5,000포인트로 보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밴드를 좀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 회사에서는 밴드를 제시하진 않고요. 이제 크게 목표치를 제시하거든요. 그 목표치로 대략 5,000 정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 연간 전망을 할 때 전강 후약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떨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특히 1분기까지는 네.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2, 3분기쯤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빨리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이유 때문에 속도가 약간 둔화되거나 이런 이유들도 제기가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올해 증시가 올랐던 데는 실적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줬었거든요. 네. 그런데 2025년 대비 2026년 코스피 순이익 증가율은 대략 38% 정도인데 2026년 대비 2027년 코스피 순이익 증가율은 10% 초반에 그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참고하는 12개월 forward EPS라는 것은 향후 12개월 동안의 EPS를 이제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대비 내후년은 이익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니까 내년 증가율을 2027년 순이익을 더 많이 반영하기 시작하는 내년 2, 3분기쯤부터는 EPS 증가 속도가 둔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2, 3분기쯤에는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배경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천 시대를 우리가 염두를 해둔다면은 어떤 종목군이 이제는 주도주로 부각이 될 수 있을까요? 기존에 우리가 많이 또 봤었던 AI 사이클의 대표적인 수혜주, 반도체나 전력 이런 기존 주도주는 계속 주도주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관점에서 증시가 좋다면은 사실 증권업종은 계속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권업종도 기존 주도주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이번 11월 조정을 거치면서 저는 새로운 주도주 두 가지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이제 로봇 관련 밸류 체인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관련 밸류 체인을 정말 로봇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자동차 산업도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원화 약세 수혜주인 인바운드 관광주들도 계속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이 2010년대 엔화 약세 그리고 2013년에는 비자 면제 정책을 하면서 일본의 이 관광주들이 장기적으로
토픽스를 아웃퍼폼했었거든요. 그런 시기가 지금 우리가 정확히 유사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인바운드 관광 관련 주들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6년 종합적인 투자 전략도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시장 관점에서는 특히 연말 연초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타랠리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이 연말 연초에는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2, 3분기쯤에는 또 한 번의 약간의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업종은 기존의 주도주들 그리고 또 새로운 주도주들에 대해서도 이번 사이클에서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KB증권의 하인환 연구위원과 함께 내년 주식시장 전망,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